보톡스로 안 되는 걸 보톡스로 하려다 돈 낭비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사실 정말 많거든요.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 대부분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10년 젊어지는 보톡스 부위 3위는 바로 입니다. 2위는 바로 입니다. V라인이 살아나는 그 부위. 시술을 잘하면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10년 어려 보이는 보톡스 부위 1위는요 여기입니다. 올라가고 턱선이 살면 아래 얼굴 전체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 부위가 병원에 따라 차이가 좀 크게 나요.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양이 진짜 핵심이에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형외과에 리프팅 상담 오시는 분들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저 얼굴 처졌어요. 리프팅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 절반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자분, 리프팅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보톡스부터 좀 맞아보실래요? 리프팅 하는 의사가 리프팅 하지 말라니 좀 이상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진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살이 처진 게 아니라 근육이 얼굴을 끌어내리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건 수술로 자르는 게 아니라 보톡스로 그 근육 힘만 빼주면 됩니다. 얼굴 근육은 서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올리는 근육이 있고 내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이 내리는 근육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점점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수술부터 한다면 돈은 돈대로 쓰고 이 근육이 그대로라 또 금방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볼 수 있는 진짜 효과 좋은 보톡스 3군데를 알려드릴게요. 어디를 맞느냐 보다 왜 그 부위인지 이 원리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제대로 보톡스를 맞고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이 되실 거예요. 특히 1위로 알려드릴 이 마지막 한 군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 보이고 차가워 보인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이거 성격 문제도 표정 습관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근육 문제예요. 이 한 군데로 인상 전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 부위에 하나 더 얹을 때 같이 맞으면 얼굴 라인 무너지는 조합이 있어요. 많이들 욕심내서 하시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프팅만 21년 해온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업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수술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볼 수 있는 10년 어려 보이는 보톡스 3군데를 원리까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보톡스로 고민이신 분들께 여러분 꼭 공유해주세요. 원장님, 근데 보톡스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정확히는 보툴리는 톡신이라고 하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보톡스로 그 내리는 근육 힘을 빼주면 아무래도 올리는 근육이 상대적으로 이기게 돼서 얼굴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주름만 펴는 건 아니네요. 맞아요. 주름만 펼 수도 물론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3군데는 내리는 근육을 풀어서 얼굴 균형 자체를 바꿔주는 시술이에요. 그 결과로 주름도 줄고 얼굴 라인도 살고 인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원장님은 거상수술 전문이시잖아요. 솔직히 보톡스 권하면 원장님한테 손해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톡스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그냥 수술을 한다면 이 환자분은 결과에 실망하고 다시는 안 오실 거예요. 보톡스를 먼저 해보고 이걸로 안 될 때 수술을 하신다면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수술 전에 보톡스부터 권하는 게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톡스는 효과가 어느 정도 가요? 어떤 보톡스든 보톡스 그 자체 효과는 보통 한 3에서 한 6개월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초기에는 이렇게 한 3에서 한 6개월 간격으로 맞다가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는 한 6개월 정도 간격을 늘리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표정 자체가 좀 자연스러운 표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보톡스가 내성 걱정하는 분도 많잖아요. 내성 사실 많이 걱정은 하시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내성이 생기는 비율은 아주 낮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다만 그걸 이제 만들지 않으려면 원칙이 있어요.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용량으로 적절한 간격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주 시술을 하거나 너무 과용량을 맞는 게 사실 제일 안 좋고요. 적정 주기, 적정 용량, 이게 보톡스를 평생토록 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0년 젊어지는 보톡스 3위는 어딘가요? 10년 젊어지는 보톡스 부위 3위는 바로 미간입니다. 이게 이제 눈살을 찌푸리는 근육이 수축할 때 생기는 주름이에요. 깊어지면 화가 나 보이고 굳어 보이고 또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보톡스로 이 찡그리는 근육 힘을 빼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 보일 수 있어요. 미간 보톡스 맞았는데 효과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 대부분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본인 미간 근육 타입을 확인 안 하고 보톡스를 맞았을 때예요. 이 미간 주름도 패턴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찡그렸을 때 11자로 두 줄이 서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 한 줄만 서는 사람도 있고, U자로 모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바깥쪽까지 X자로 퍼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패턴마다 놓는 위치랑 그 용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패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똑같이 시술을 한다면 아무래도 효과가 반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제가 어떤 타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는 거울을 보면서 인상을 한번 찡그려 보시는 거죠. 그때 이제 주름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잡히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본인 패턴인 거예요. 상담 가실 때 제 미간 주름 패턴 좀 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찡그려 봐라, 이렇게 근육을 확인하고 보톡스 시술을 한다면 제대로 하는 병원인 거고요. 바로 그냥 주사만 놓는 이런 병원들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 이유는 농도가 묽었을 때예요. 이 미간 농도를 진하게 해서 그 적절한 용량을 정확한 포인트에 놔야 해요. 보톡스를 좀 묽게 많이 넣으면 효과도 약하고 오히려 이 눈이 처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보톡스 맞고 눈이 무거워지셨다는 분들,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잘못된 위치도 분명 원인일 거고요. 그럼 이제 10년 젊어지는 보톡스 부위 2위는 어디일까요? 2위는 바로 턱끝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을 꽉 다물어 보세요. 그리고 턱끝 피부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귤껍질이나 호두 껍질처럼 오돌도돌하죠. 이게 다 이 근육이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사실 많은 분들의 무표정 기본값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수축하고 턱끝이 뭉툭해져요. 그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큰 관계가 있습니다. 턱끝 근육이 항상 수축되어 있으면 턱 라인이 뭉툭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톡스를 딱 맞아서 힘을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 턱끝이 매끈하게 정돈되면서 턱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각턱 보톡스랑 턱끝 보톡스는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씹는 근육을 줄여서 얼굴 폭을 줄이는 거고, 이 턱끝 보톡스는 턱끝 라인을 정리해서 V라인을 살리는 거예요. 본인 고민에 따라서 잘 골라야 합니다. 그럼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턱끝 근육이 바로 옆에 입술 근육이 또 붙어 있어요. 보톡스를 잘못된 위치에 놓으면 입술 근육에 영향이 가서 미소가 비대칭이 되거나 입술이 한쪽으로 이렇게 비뚤어지게 당겨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험 많은 의사한테 보톡스 시술 받으셔야 하고, 또 근육 크기에 맞춘 그 용량이 핵심입니다. 근육은 약한데 용량을 너무 많이 넣으면 라인이 날카로워지거나 또 음식 먹을 때 불편할 수 있고요. 반면에 근육이 강한데 약을 너무 적게 넣거나 하면 효과를 또 제대로 못 봐요. 드디어 이제 10년 어려 보이는 보톡스 부위 1위는 어디일까요? 아까 가만히 있어도 환아 보이고 차가워 보인다는 그 부위라고 했죠. 10년 어려 보이는 보톡스 부위 1위는요, 여기입니다. 입꼬리. 정확히는 이 입꼬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근육이에요. 그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입꼬리가 처지면 여러분 한 세 가지가 달라져요.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 보이고 시무룩해 보입니다. 나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남들이 저 사람 기분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입꼬리에서 이 아래로 내려오는 마리오네트 주름 있잖아요. 이 주름이 깊어집니다. 또 세 번째로 얼굴 아래쪽 전체가 무겁고 처져 보여요. 여기 내리는 이 근육에 보톡스를 소량 놓으면 끌어내리는 힘이 빠지면서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살짝 올라가죠. 그리고 이건 보너스인데, 아까 제가 2위로 말씀드렸던 그 턱끝 기억하시죠? 입꼬리가 올라가고 턱선이 살면 아래 얼굴 전체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많이 하세요. 그럼 입꼬리 보톡스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 부위가 병원에 따라 차이가 좀 크게 나요.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양이 진짜 핵심이에요. 입 주변은 표정을 만드는 근육이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정교하게 넣어야 하거든요.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받으셔야 하고요. 사실 저는 보톡스를 일단 적게 넣고 부족하면 리터치하고 나중에 추가하자, 이런 시술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보톡스를 적게 넣으면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보톡스 별거 없네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 근육 상태에 딱 맞는 정량을 정확한 위치에 넣는 걸 선호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 의사가 근육을 정확히 읽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입 주변은 효과 지속 기간이 다른 부위보다는 살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하고 먹고 또 웃을 때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보톡스가 좀 더 빨리 소모될 수 있습니다. 가성비는 좋지만 좀 더 자주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미리 아시는 게 좋아요. 그럼 반대로 보톡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위도 있을까요? 이게 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보톡스로 안 되는 걸 보톡스로 하려다 돈 낭비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사실 정말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팔자주름. 이 팔자주름 깊으신 분들 보톡스로 해결하려는데 사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이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볼륨 처짐과 피부 늘어짐 문제거든요. 이건 이제 리프팅이나 피부 타이트닝이 좀 우선시 돼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볼륨을 채워주는 필러 시술을 더하는 게 맞아요. 또 눈밑 다크서클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관이나 색소 아니면 뭐 눈밑 지방 또는 앞광대 굴곡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가 답이 아니에요. 볼살이나 턱살 처짐도 보톡스만으로 한계가 명확해요. 이건 실리프팅이나 초음파, 고주파, 그리고 뭐 정말 처짐이 심하다면 그때는 안면거상 수술 같은 게 훨씬 효과적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년 어려 보이는 보톡스 부위, 3위는요 미간. 내 주름 패턴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2위는 턱끝이었죠. V라인이 살아나는 그 부위. 시술을 잘하면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마지막 1위는 바로 입꼬리. 가만히 있어도 인상이 따뜻해지는 부위이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말씀드리는 거, 팔자주름, 눈밑 다크서클, 볼살 처짐, 이런 부분들은 보톡스보단 다른 방법이 더 맞습니다. 내 고민이 보톡스로 될 건지, 수술이 필요할 건지부터 여러분 상담 받으세요. 제가 오늘 리프팅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수술은 마지막이에요. 보톡스로 될 걸 굳이 칼 댈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해보고 정말 그걸로 안 될 때 그때 수술을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돈도 얼굴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을 보는데 밝고 어려 보이는 분들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표정이 편안하게 올라가 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 그냥 그 편한 표정 자체예요. 보톡스는 그 표정을 더 잘 나오게 도와주는 거지 이 보톡스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 그 자체가 사실 주인공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얼굴 처짐이나 인상 고민이 있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알려주신 세 부위 중에 진짜 가장 추천하는 부위가 혹시 어디예요? 가장 추천은 사실 저는 미간. 그리고 미간 보톡스 제가 진짜 잘 나요. 가족들은 다 저한테 여기 맞으러 오세요. 와이프, 처제, 장모님, 누나. 한 대만 맞아도 뭔가 외적으로나 그러면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여기 주름이 생기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모르면서 생활해요. 또 워낙 바쁘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집중을 하고 이게 반복되면 아무래도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 중에 다른 데서 이제 한번 맞았는데 자기의 이 미간을 해결을 못 해준대요. 그래서 결국 원장님밖에 없구나 해서 다시 연어처럼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게 또 미간이 그 보톡스 3대 부위 중 하나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부위이면서 가장 어려운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미용을 시작하는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술이 아마 미간 보톡스일 거예요. 그만큼 그냥 뭐 찌르면 뭐 된다고 생각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게 부작용이 있잖아요. 눈썹이 처진다던가 심지어 잘못 맞으면 눈을 못 떠요. 이 미간에 보톡스 잘못 맞았는데 약이 이제 이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검하수가 되는 거예요. 눈을 못 떠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톡스 부작용은 사실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이 시작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시간이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니까. 물론 환자분들은 그 6개월 동안 좀 고생하시기는 합니다.